자, 안녕하십니까. 자, 양재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와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요, 이슈가 되는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여기에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 일부분 포함이 됩니다. 요것과 쌍두마차입니다. 자, 통합 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좀 세분화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입니다. 똑같이 개인 사업자도 있고 이제 법인 사업자 둘 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요건하고요.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지 이거 조심하세요. 본종 기준입니다. 추후에 뭐예요? 자, 이사를 갔을 때가 아니에요. 이전했을 때가 아니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과밀억제 구역이냐, 과밀억제 구역 밖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작년 말인가 개정이 돼서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제 공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업종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다 냈다고 해서 자, 전부 다 뭐죠? 자,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자, 15세부터 만 34세입니다. 이게 청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요? 군대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에서 뭐 사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사관이나 장교로 갈 수도 있는데요. 6년을 한도로 해서 자, 추가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업할 당시에 15세부터 만 34세 이하에 해당돼야지 이제 청년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사업자 기준인데, 여기 이제 법인 사업자라고 할 때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알파가 됩니다. 그 청년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셔야 돼요. 최대 출자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모두 이게 엔드가 돼야지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청년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단독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자, 공동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공동 사업을 할 때는 뭐 대표 공동 사업자 외에 몇 명이 더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반드시 청년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청년이 2명이 각각 있다고 칠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지분이 똑같을 때는 모두는 뭐예요? 자, 대표로 보겠죠? 전부 다 청년 감면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에 대해서 자, 일단 나이 요건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면율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6년 기준으로 따지면 자, 세분화가 돼서 이제 수도권 밖으로 빠져버리면 거기서 해당되는 자, 청년 감면과 관련된 업종으로 할 때는 100%를 받고요. 두 번째는 자,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밀억제 구역 내과 과밀억제 구역 밖으로 쪼개져서 과밀억제 구역 내에서 청년이 해당되는 업종으로 할 때는 50%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 구역 밖인데 수도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업장 본점을 둘 때는 75% 규정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본점을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과밀억제 구역 내에서 청년 창업으로 해서 100% 만약 100% 적용을 받았는데 이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50%가 됐던 내년 같은 건 75%를 이전할 때는 설립을 할 때는 100%를 받았는데 이전한 데는 감면율이 작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감면율이 100%를 받지 않고요. 50%나 75%를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50%에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수도권 밖으로 가서 100%를 받는 자, 지역으로 갔다고 한다면 50%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0% 받는 대로 갔다 50%에서 100% 받는 지역으로 갔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다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면율이 이전을 할 때는 이걸 좀 실무상으로 하실 때 주의를 하시고요. 또 주의사항이요. 청년 창업에 해당이 돼서 오픈을 해서 자,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100% 감면을 받고 50% 등의 감면을 받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출을 발생을 하고 엔드 그 다음에 이익까지 같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이 뜬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100%나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을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 요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근데 업종 요건 중에서 다 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면이 안 되는 업종들이 쭉 있습니다. 요건 청년 창업이 됐던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든 공통분모입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도매나 소매로 낸 거에 대해서는 자 감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음식 업종 중에서 또 카페 같은 거, 술 파는 거, 이건 또 안 됩니다. 알코올 파는 거는 학원이라든가, 부동산, 뭐 임대업, 부동산업,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예술 관련 업종, 금융, 유흥업 등은, 또 보험 등은 절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업종이 뭘까요? 자, 음식 업종입니다.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업종에 대해서 이제, 자, 감면을 못 받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지하 같은데 디지털 센터나 밑에 뭐 편의점이 있고 또 구내 식당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간이 식당으로 자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뭐 샌드위치 등을 뭐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소매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감면업종을 분류를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그 다음에 그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이거 업종 코드라는 거죠. 업종 코드를 두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종, 즉 동일 업종으로 판단하는 게 뭐로 판단을 하냐면 세분류예요. 세분류. 그러니까 세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은요, 동일 업종으로 뭐가 돼요? 판단합니다. 내가 그래서 뭐 제조업을 하고 식당을 하면 똑같이 뭐예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세분류상에서 다시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해버리면 이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제가 자 감면을 못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커피 전문점이 됐던 뭐 술집이 됐던 이거는 청년 창업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헷갈리기 뭐냐면 이제 카페는 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파리바게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커피도 팔고, 그도 뭐도 파나요? 빵도 팝니다. 제조입니다, 그러면. 커피하고 빵을 같이 파는데, 자, 빵이 주된 게 됩니다. 아침마다 매일 들어가서 빵을 굽고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포션 자체가, 자, 커피보다는 빵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죠? 청년 창업 감면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업종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요즘에 좀 문제가 크게 되는 게 뭐냐. 아까쯤에 지역 요건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역 쪽 밖에 가버린 감면율이 더 크잖아요. 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00%인데.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악용을 해서 뭐 송도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본점, 개인 사업자를 거기다가 둡니다. 사업자를 내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니고 위장 사업자를 혹시나 낸다거나 또는 뭐가 돼요? 공유 오피스텔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자, 업종 요건의 감면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장 사업자를 둔다거나 공유 오피스텔을 줘서 사업을 내는 거는 절대 반대고요. 그다음 거기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소만 사업장만 주면 되고요. 되지 않고요.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 통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을 할 수 있는 이제 톨게이트, 그 다음에 집 주소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서 자, 주거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실무상으로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건 다 알고 오세요. 청년이 15세에서 34세고 감면율은 5년간 들어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창업의 기준이 돼야 돼요. 창업이. 음식업 가정을 이렇게 거의 다 걸려요. 대부분. 포괄, 양도, 양수입니다. 양도 양수가 됐을 때는 요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전부 다 승계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규정 몇 가지 빼고요. 두 번째는 장사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야, 개인 사업자가. 그러면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
사업자에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됐어요. 세금 부담이 소득세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친구가 자, 개인을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뭐예요? 전환을 할 때입니다. 이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 내가 동일업체 한식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해요. 신규로 같은 고깃집을 낸다거나 파기바게트를 또 냈다고 쳐요. 뭐예요? 세 분류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자, 확장을 한다거나, 그럼 그걸 창업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자, 창업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창업으로 공제를 받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데, 뭐 제조업으로. 그러다가 내가 거기다가 소매에 해당되는 전자상가를 업종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업종 추가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창업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개인 법인 전환, 그 다음에 폐업 후 동일업종 세 분류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확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 뭐요? 자, 해당이 됐는데 다른 종목을 추가할 때는 자, 창업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창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케이를 받았는데 뒤를 이제 깜빡깜빡한 게요. 뭐냐? 첫 번째, 자, 창업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엔드가 돼야지 창업을 받아요. 첫 번째가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용 계좌라는 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업 개시일부터 내가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60일입니다. 60일 이내 홈택스 등에 현금 용순 가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요. 간편히 됐든 추계 신고가 추계입니다. 추계, 장부를 하지 않을 때요. 그러면 단순 기용비율이나 기준 기용비율로 신고를 했을 때는 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이 개인 사업자만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법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충족이 돼야지 자, 감면을 5년 동안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건 좀 참고만 해주세요.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수준만큼은 국가에서 세제, 감면이나 공제가 들어가더라도 요것만큼은 일정 수준만큼 꼭 징수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그 최저한세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감면율이 뭐 100%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50%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다 감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